요즘 계좌를 여는 열쇠 이분이 들고 계시죠. 킴에 함께합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아직까지 마녀의 심술은 포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판단 어떠신지, 특히 오늘 만기를 끝나고 나면 꼬였던 수급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리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일 영향은 어제 좀 미리 좀 받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우리 증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등의 에너지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를 했고, 뭐 20일이나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다 올라온 상황인데, 반면에 코스피는 하락폭의 약 절반 정도를 회복하면서 반등이 조금 상대적으로 시원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부진을 회복하면서 힘을 좀 내려면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후에 좀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제 오늘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같은 이러한 이제 초대형주들의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등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특례 편입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주들한테는 수급적으로 조금 매도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은 패시브 자금들로 인해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을 그만큼 비중을 계산해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종목들은 대신에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특례 편입과 함께 계속해서 다른 대형주들을 좀 압박을 했고, 오늘로써 이 리밸런싱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는 신규로 오히려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오히려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편입 마무리되는 이제 카카오뱅크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예.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본 게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퍼가 103배 정도로 지금 카카오뱅크가 계산이 되고 있고, PBR은 6배 정도로 자산가치 대비해서 6배나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같은 은행 업종인 KB금융이라든지 이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한 5배, PBR은 0.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감안해도 좀 싸지는 않다라는 좀 느낌이 들 수 있죠. PER이 103배인가요? 네네,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103년을 벌어들여야 원금 그 주가 수준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준비해온 차트가 있는데 이 대차장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공매도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9월 7일 기준으로 대차장고가 카카오뱅크가 240만 주 가량 현재 증가하면서 좀 쌓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대형주가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편입 이벤트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오늘 이후로는 입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내 상장이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고 다른 대형주들을 일부 비중 조절하는 부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다면, 오늘 이후 상대적으로 기존의 대형주들이 좀 힘을 내준다면 지수의 최근의 저점이었던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번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수급 꼬였던 게 풀리면서 좀 눌려 있었던 대형주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셨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종목 이슈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10%나 빠져서 카카오가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림을 받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즉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어제 이제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면 이 핀테크 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내가 M&A를 인수합병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도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등등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주 고성장을 해왔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사실 뭐 조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를 한번 보면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이러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이제 팔지 말라는 건 아니고 라이선스 가지고 있어라.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라이센스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해서 해라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이센스를 만약에 내가 신규로 취득해야 된다면 얼마나 앞으로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카카오 밑에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이라 이런 계열사들은 이미 투자 상품에 대한 중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고 보험 관련 자회사에서도 이미 보험 관련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뭐 넘어가겠다라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정부 당국하고 조율을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카카오페이의 상장을 이제 조만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카카오페이 등을 포함해서 똘똘한 자회사들을 최근에 상장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좀 훼손시켜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어제처럼 큰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최근에 독특했던 구간 1번, 2번, 어제까지 3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주 대량 거래를 수반한 뚱뚱한 음봉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면 회복을 하지 못하면 한 단계씩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직전에도 제가 2번으로 그려놓은 부분도 거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비실비실 거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회복을 지금 못하고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제의 이 음봉이면 보통 시가의 저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아직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 매출이 없죠 아직. 네. 그리고 라이센스 준비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덩달아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라면 카카오의 흐름을 보면서 카카오가 어제 발생한 음봉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안정적으로 좀 네이버부터 먼저 한번 덩달아서 억울하게 빠졌던 네이버부터 한번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당장 뭐 매수 구간은 아니고 카카오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이버 관심을 둘만 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침체된 가운데서도 유통주는 잘 버텨주더라고요. 백화점, 소비 관련주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코로나 확산이 계속 2,000명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뭐 이러한 편의점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선 이 좀 전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 제가 이제 지표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살짝 상승세가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표가 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 심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가구 수가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태별로 제가 한번 오늘은 그래프를 한번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7월 달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이 성장률은 뭐 소폭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 성장률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백화점은 전년 대비해서 8%, 대형마트는 7%의 매출 증가율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 자 면세점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면세점은 중국인 방문자 수, 뭐 해외 출국자 수가 당연히 지금 최근에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 효과로 해서 면세점 매출액도 여전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근처에 많이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도 점포당 매출의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전체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여전히 회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9월 7일 기준으로 1차는 60%, 완전 접종은 약 3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사실 2차 접종
받으셨어요? 방송 끝나고 받으러 갈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이시군요. 저도 이제 그래서 2차 접종까지 받으면 저 영화도 보러 가고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경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최근에 밝히고 있는데 최근에 영국 같은 케이스를 한번 보면 영국이 지난 7월 19일 날 63%의 높은 백신 완전 접종률 이후에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그때 시장에서 움직인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고급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카지노 같은 이런 좀 소비재, 사치재,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을 대표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영국에서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앞으로 10월 달 이후에 이러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내 소비 유통 그리고 엔터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들에 대해서 한번 강세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소비 살아날 것이다. 초점 맞춰주셨습니다. 김앤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